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추석 연휴 때도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분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각종 투쟁으로 함께 해주셔서 먼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도 겪지 못한 추석을 겪으면서 참 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다가올수록 하루하루 정말 새롭게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문브레이커스는 말 그대로 문재인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우리 청년 투사를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지금 제가 혼자 앉아 있어요. 우리 공화당 하면은 많은 여전사들이 떠오르는데, 아마 이분 제가 소개해드리면 맞아 하실 거예요. 자, 이분 모셔볼 텐데요. 자, 이분 별명이 더 유명해요. 윤기자! 윤기자 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도 집회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또 윤기자가 안 보이셔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부탁해가지고 스튜디오로 와주십사 하셨습니다. 소개 직접 하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 우리 공화당 라이브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직국에서 일하고 있는 윤채은 부팀장,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호칭으로 윤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기자! 윤기자 나왔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오늘도 우리 윤채원 동지랑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1시간이나요? 아니, 1시간 정도, 안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좀 오야 마음이죠. 제 마음이죠. 재미없으면 30분 하고 치울 거고요. 괜찮으면 1시간 반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묵묵히 일하는 한결같은 우리의 또 젊은 투사 힘내라고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공화당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필히 하시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좋아요 할 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모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쉬고 계시겠지만, 또 속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중앙당에서 근무 중이셔가지고, 나오시기가 힘드셨는데, 부탁 드렸습니다. 어려운 결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리신 거 아닌가? 요즘 조심조심 말을 해야 되겠죠.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안하시고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탄기국 시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윤채원 동지를 탄기국 때 처음 봤어요. 저를 보셨었어요? 그럼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집회 가신 분들은 무대 위에서 태극기를 제가 똑같이 올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드셨어요. 저 차마 쳐다볼 수가 없네요. 정확하죠?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서 정말 제 그때 이미지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저렇게 여리여리 하신 분이 참 저렇게 배짱이나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아, 사실 뭐 그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기나 배짱보다는 솔직히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네. 아, 경상도에서 이런 말 있어요. 아, 천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된 것도 우연하게 뭐 무대에서 하는 봉사자가 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났다. 그래서 무대에서 하는 봉사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봉사? 저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네. 단순히 뭔가 네. 수발을 드는 정도의 봉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알겠다고 했죠. 근데 당일에 가보니까 무슨 마이크를 주시고 뭐 구호를 외쳐야 된다. 그리고 태극기를 이제 하나씩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지 않을 때는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힘을 돋구는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정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 동지분들 촬영은 많이 하지만 제가 출연하는 거 솔직히 저도 카메라 울렁증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지. 사실 그때는 무대 위에 그 수많은 사람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나고. 그런 티 네.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배짱 있어 보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료 사진이 있으면 네. 이렇게 탁 띄워주고 이러면은 좋을 텐데. 저보고 지금 셀프로 편집하라고 말씀이신 건가요?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던지 그때를 좀 추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연배가 많지만 우리 동갑 내기 혹은 우리 또래들을 그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집회였기 때문에 뮤드에서 이렇게 젊은 여성분이 태극기를 그것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똑같은데요? 너무 똑같아.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화면 찾아가지고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비포 앤 애프터. 네. 자, 그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태극기 들게 너무 독창적이어서 기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참 태극기를 든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문재인이 이렇게 병신 맛을 우리한테 보여줄지도 몰랐고 솔직히 탄핵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된 게 봉사라 그래서 혹시 태극기 집회를 처음에 뭐 이렇게 뭔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나 나오게 됐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네, 편하게 그런 거 다 처음에는 이제 집회를 나오게 됐었고 이제 혼자 뭣도 모르고 그때 진짜 정말 천지 빼까리도 모르는 그냥 서울 여자 맞아요? 네, 태극기 하나만 들고 여러분들처럼 진짜 뭔가에 씌어서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저도 모르게 나간 건데 사실 처음엔 정말 평범하게 나갔어요. 왠지 모르게 나가야겠다라 그래서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언론에서 내보내주지 않는 그런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광장 가득히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가득 메워져 있고 지하철 입구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거의 뭐 지하철 입구를 통제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나가야 되겠다. 어른들을 보면서 나 같은 젊은 사람이 그래도 나가서 뭐라도 구호라도 외칠 수 있으면 외쳐야겠다. 네. 저분들과 함께 하는 게 내가 그동안 정말 무지하게 살아오고 뭔가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기여하지 않은 것들을 좀 갚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말 그냥 단순한 그런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뭔가 내가 막 뭔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 머리수 채우는 거. 그게 정말 크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한 몇 번 나갔을까? 한 3번, 4번 나갔을 때 네 그렇게 또 이제 기회가 닿아서
저는 정말 그때는 단순히 무대 옆에서 뭔가 자원봉사를 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저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앞에서 흔들던 이게 너무 특이해서 눈에 뻥 찼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보셔야 해요. 근데 포즈가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보셔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옛날 영상들이 많이 삭제가 돼서. 탐기국 스피할 때 보면은 무대 많아요. 저는 정말 요즘 유튜브 홍수잖아요. 솔직히 그쵸. 우리들은 유튜브 홍수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지만 또 일반 국민들께서는 너무 유튜브를 접하시지 않고 TV만 보시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 유튜브에 잠깐 지칠 때도 좀 있어요. 그러면 탐기국 때 우리 대표님 연설을 찾아봐요. 주로 보시는 연설이 언제쯤? 그렇게 탐기국 때 내가 거기 빨간 목도리 하고 나오실 때 겨울에 그때 머리가 엄청 기시고 선글라스 이렇게 동그란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그때 이제 최영숙 그 사회 보고 그럴 그때 네. 그때 영상을 제가 이제 찾아보는데 참 그게 힐링이더라고요. 저는 좀 초심을 다시 찾는 그런 건가요?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가 이때 이랬지,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랬지, 그러면서.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보면서, 대표님, 이런 얘기 또 해도 되나? 눈물이 글쎄 지금 눈물이. 대표님께서 눈이 빨개졌어.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셨고, 아쉬울 것 없는, 솔직히 우리말로, 아쉬울 것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쵸. 근데 그때 그걸 보면 참 각오도 새로이 들고 그래요.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진짜 눈물 핑 돌아요. 저희 그런 거 보면서 힐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보다 보면은 이 여자가 나오는 거야. 끝머리에서 그쵸?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한 이쪽 이 언저리에서 죄송해요. 좀 버릇없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워낙 친해가지고 제가 한답니다. 자주 놀리고 그래요. 보면 나오시더라고. 그냥 또 생각하고. 근데 저거 놀려줘야지. 이런 생각. 지금 조은진 대표님 말씀하셔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게 확 깨져가지고.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이러는데 정말 악바리 같이 대기 들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랑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정말 쭉쭉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또 여쭤볼게요. 보면은 그때 당시 직장 다니고 계셨죠? 네. 태극기가 우리한테 준 아픔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살벌했잖아요. 네. 태극기가 준 아픔이라기보다, 우리가 투사로 싸우면서의 아픔이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솔직히 그때 직장 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됐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살벌한 거는 맞잖아요? 좀 하면은 막 잡아가고, 이번에 개천절에도 그 넓은 광장을 다 차벽으로 메우고, 이런 그 독재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가 막 피부로 크게, 일상생활 할 때 못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심하긴 한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태극기 들고 길에서 다니면은, 경찰이 제지를 하거나, 뭔가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식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솔직히 태극기를 들고 광장을 활보를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숨기고 아니 가방에다 다 이렇게 고이 이렇게 말아서 넣고 그렇게 다닐 정도로 솔직히 좀 인식이 태극기 집회? 태극기 이런 인식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독립군 투사들이 품 안에다가 이렇게 태극기를 숨기고 다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문창극 선생님?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 끄트머리 이렇게 조그만하게 잡힌 거예요, 뒤에. 네.
그게 이제 TV로 다 송출이 되고, 그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이 그걸 보신 거죠.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출근을 했는데 TV를 원래 잘 보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임초연이 뭐 태극기 집회 나갔다.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점심 사내식당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몇 명 되지는 않는데 사내식당이 있어요. 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회장, 그러니까 오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임채훈이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더라. 네. 전 직원 앞에서. 네. 근데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굉장히 머리수가 많았었거든요. 네. 남자 직원들이 이제 외근을 나가니까. 근데 그 얘기를 마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 손 들어봐라. 네, 어머. 완전 그 인민재판이죠. 네. 그러니까 저를 빼놓고 다 손을 드시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죠. 솔직히 뭐 그러고 나서도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그런 분위기들, 근무 환경 조성이 된 거죠. 분위기가 왕따 같은 분위기가 된 건가요?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좀 그때 알았어요. 이제 제가 아마 그런 부분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 집회에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미 그거를 겪어보니까 네. 청년들이 집회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을 드러놓게 되면은 직장에 이제 네. 불이익이 갈 수 있다거나 뭔가 실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뭔가 불편함이 아닌데 그런 불편함을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뭐 그만두게 되신 네, 거죠? 그만두게 된 거죠. 네. 참,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렇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파를 매도하는 일이 사회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에 있어서 내가 우파로 산다는 것, 내가 태극기 1인 한 명이 태극기로 산다는 것이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 더더구나 청년들이 그것을 헤쳐나가거나 이겨내기에는 너무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압박이 심했다. 그거를 진짜 몸소 겪으셨네요. 네. 아유, 저는 그래도 자영업자라가지고 밥 좀 덜 파는 것밖에 없는데 밥줄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많은 청년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보여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정말. 것 같다. 왜냐면 또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 이후에 이제 대한애국당 이렇게 되고 우리공화당 되고 나서 청년들 이제 마이크 잡고 올라가시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이름이 남잖아요. 이름이 남고 기록이 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제가 좀 그런 것도 목격을 했어요. 한창 이제 유튜버로 활약을 하시던 남성 청년이 젊은 청년이셨어요. 네. 이제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서 네. 본인이 활동했던 영상들 다 지우고 네, 비공개로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이제 출연하셨던 다른 청년이 양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가슴 아프네요. 네.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더욱더 이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껴줘야 된다.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저 비겁한 사람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실생활로 겪게 되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애국도 내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애국을 하지. 어떻게 생활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애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적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네. 진짜 좀 안타깝고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잘 되게끔 자유민주주의 주창하는 게 왜 탄압받을 일이고 왜 회사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일이에요. 사회주의 주장하는 애들은 뻔뻔하게 고개 빠지고 쳐들고 다니고 굉장히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더더구나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진짜. 오늘 방송 좀 빨리 접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어요. 뭔가, 한 잔이 땡기는. 아유, 맨날, 진짜 하루하루 우리가 화나는 일밖에 없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함께 차차차 가벼운 얘기하면서 즐겁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네. 추석 연휴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투쟁을 하고 있었고, 또, 개천절에, 저 정치 방역 독재를 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팔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보셨죠? 네. 무슨 미로 찾기 설치해 놓은 줄 알았어요. 그 검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다는 표현이. 정말. 버스가 뭐 500대가 동원이 됐다고? 네. 300대? 500대? 500대인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진을 딱 오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바로 이곳은 평양이다. 평양광장이다. 전 딱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저는 솔직히 3월 10일에는 그래도 우리가 집회는 나갈 수 있었고 8월 15일에도 우리공화당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고 이제 그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변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광화문에서 일부 이제 단체분들은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집회를 아예 못하게끔 정말 무서웠던 게 전 검문을 어렸을 때나 받아봤어요. 그 군사 지역에 그 경계선을 넘으면은 그 검문소에서 이제 헌병이 내려서 버스에 다 타서 이렇게 검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기억에 정말 흐릿하게 남아있는 모습인데 그 10월 3일에 광화문 방향으로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시청광장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승용차 일일이 네. 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가 있는 분들은 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 태극기가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개천절이기 때문에 뭐 개천절 행사 이런 거 가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또 지나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근데 일일이 그거 태극기가 있으면 또 무슨 집회를 할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또 일부 차량들은 그 어디로 가는지까지 직접 따라가서 저 1호차, 1호차 어머님도 그런 걸 경험을 하셨거든요. 차량이 이제 광화문 쪽으로 해서 그 진입을 아예 못하게 막히니까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돌아오시는데도 이 당사 앞에 이제 생수를 좀 가지러 오셨는데 이 당사 앞까지 경찰차가 대동을 하고 딴 데로 어디로 가나 감시를 하면서 쫓아오신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어서 정말 소름이 들어서 얼마나 그 공포스러웠을까.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또. 뭔가 물리적인 걸 가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그 사진 한 장이 너무너무 진짜 충격 그 자체였고, 그냥, 솔직히, 나는 독재자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연방제 해야 되겠다. 니네 아무리 그래도 그쪽으로 난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너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 단 한 명의 태극기도 용서하지 않겠다.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탄압하세요. 되지도 않게 전염병 감염 및 예방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그 그늘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그 법이 인간 위에 우선하는 모든 것을 지금 아우르는 법이에요. 그 법 하나면 만사오케이예요. 감염병, 코로나만 들이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감염병,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 한 명 타고 있는 그 차 안을 검색합니다. 트렁크까지 열었더라고요. 내 차 안만큼 안전한 공간이 어딨어요. 내 차 안만큼. 아니, 그리고 태극기가 흉기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수천 명의 경찰들이 모여있어. 그 버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다 올라온. 이것들 전부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그 특별법으로 다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뭔데 보여요? 놀라운 게 또, 이게 광화문만 그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차벽을 치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주입
뭐라 그러죠? 그 진입을 막았는데 네. 진입을 막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놀이공원이나 뭐 제주도 그 미어 공원 터졌다잖아요. 공항 아주 그냥 제가 전에 최고위원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중국산 코로나는 AI 인공지능이에요. 알아서 찾아가는. 네. 그래서 참 이런 걸 속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하는 거거든요. 먹히지 않으면 하지 그렇죠.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속고 계신다. 솔직히 그날 그런 같은 명분이라면 제주도 공항도 폐쇄해야 담아가야지. 되고 놀이공원도 폐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보세요. 현충원도 뭐 다 폐쇄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 성묘도 못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이 모이는 데는 다 막은 거예요. 그냥 진실이 퍼지니까. 우파 국민들이 뭐 그냥 몇 이상 모이는 건 다 막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제주도에 발전의 틈이 없었다. 뭐 놀이공원도 엄청났다. 이걸 봤을 때 다음 말을 제가 또 할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좀 자극적인 멘트라 가지고. 오늘 너무 근데 어두운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명절도 끝났는데. 하는 일밖에 없어요. 좀 즐거운 얘기 좀 해드려 보세요. 사실 그리고 저는 좀 동지분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아무리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년 우파로 살아간다는 거, 특히 다른 것도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야 뭐 정말 감사하게도 당에서 근무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또 감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런 청년들이 버틸 수 있는 게 당원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원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와 또 진정성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배우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 동지님들 보면은 내가 그래도 정말 철이 없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막 마음을 또 불끈불끈 다잡게 되거든요. 네. 서로 우리 당의 뭐 청년이건 뭐 중장년층이건 노년이건 뭐 상관없이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든데 내가 상대방을 보고 기운을 얻는 그 힘이 우리 당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우리 윤대리 보고 또 이렇게 서민들 계시는 다른 또 동지분 보고 이러면 힘이 나듯이 또 우리 당의 누군가는 또 우리를 보고 또 힘을 내실 거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 힘이 나는 그런 정말 희한한 솔직히 이게 세계 정당사 어디에도 없는 그게 이거 아닐까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연휴 끝나고 명절 끝나고 무거운 얘기를 해서 조금 언짢으신가 본데 그러면 사실 그 얘기는 좀 접고 밝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밝은 얘기가 뭐가 있어요? 난 없는데? 난 없는데? 어떻게 좀 뭐가 없을까요? 아니 이게 실시간이었으면 윤미향이고 간에 문재인이고 간에 이번에 강경화까지 사고를 쳐가지고 이것들은 휴일도 없고 연휴도 없어요. 눈만 뜨고 나면 새로운 일이 빡빡빡 생기니까 뭐 안 떠들 수가 없는데 뭐 연애하세요? 네? 예,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우리 윤대리께서 그러셨어요. 저가고 나면 시집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미 허벗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그럼 저도 큰일 났는데요. 저도 포기를 해야. 그러니까 허벗다고 못 간다고. 참. 이 젊은 분들이 연애도 하고 자기 개인 취미도 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있어야 되는데 눈 뜨면 태극기 들고 눈 감을 때도 태극기 들고 맨날 탄핵 무대에서 문재인 퇴진만 내치우고 뭐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사회 비거슬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빨리 우리의 2세를 만들어야 아, 나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오늘은 편집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잘라야 될 것 같으니까 알아서 좀 자르세요 그냥. 잘라드려요? 네. 어떻게 자르지? 적당히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왔다 미친 것 같아. 할게요.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내가 딱 물어볼게요. 자연스럽게 하셔서 잘라내죠.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 이번에 특별히 뭐 다운 분들이나 뭐 방송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밝게. 이번에 좀 나훈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 동지분들은, 멋있다. 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이 사람이 정말 스타는 대스타구나.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좌파인지도 모르는 그냥 일반 국민들 마음도 사로잡았죠. 그리고 우파의 국민들도 그 말 한마디로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문재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상황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1타 쌍피가 아니라 3콤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쪽으로 우리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분들은 이렇게 대통령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네. 네. 왜냐면은 대통령이 되려면 그 사람의 살아온 그런 과정이라던가, 이 사람의 사상, 생각,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훈아는 가수고 스타잖아요, 스타. 연예인. 그렇기 때문에 좀 보여지는 쪽이 강하지 않나 싶은데, 이번 상황만 가지고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물론, 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요. 지지도 하고.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일타쌍피. 네. 저는 그거를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TV를 안 보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주위에서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짧은 영상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은 그만큼 인물이 없고, 위정자들이 다 싸웠다, 그 말이지 않나. 문재인도 대통령 하는 세상인데, 그런 뜻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아무리 썩은 동아줄이라도 좀 잡을 동아줄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냥 공연은 공연이고, 맞습니다. 잘했다, 멋있다는 멋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그 사람을 과대, 평가를 하거나, 이 부분은 결국에 우리에게 자승자박의 꼴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회의를 했군요. 어제 아침에 회의에서도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나훈아. 오늘 아침 했어요. 이거 녹화니까요. 맞네요. 저도 손발이 맞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요. 이거는 월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자연스럽게 할게요. 라고 회의에서도 말을 했듯이, 나훈아가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대통령이 없다? 네, 저는 거기서. 저 만약에 문재인 엿먹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식의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파가 물개박수를 친다는 것도 좌파들이 속으로 비웃을 일이에요. 저 너무 좀 씁쓸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안에서, 받치고 계신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한
사람을 오빠에서 너무 칭송하고 띄우고, 물론 순간 속이 시원하죠. 우리 답답한 속을 뚫어주죠. 그 말이 이러면 맞죠. 일부. 맞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나야지. 우파의 영웅이니 문재인의 반기를 든 투사니 진정한 대통령감이니 그런 말은 오버액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랬죠. 국민의힘. 그게 뭐예요? 저 너무 거슬렸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길 거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저는 우리 당원분들이 그냥 나오나 그래. 노래 잘하네. 멋있네. 그래, 한마디 그래, 잘했어. 그래. 뭐 이 정도. 속 시원하네. 그냥 요 정도로 하시고 너무 영웅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믿고 또 막 와 하다가 결국에 우리한테 볼통 돌아온다. 우리 뒤통수 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뭐 앨범 자켓에도 뭐 우산 들고 그게 부정선거 뭐 얘기하고 하는 거다 뭐 그랬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멘트를 잘 보세요. 국민의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대통령 목숨을 바친 대통령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있습니다. 네. 너무 무게만 붙이지 마세요. 이 말씀 저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치원 동지가 그 시작을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전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뭐야 쟤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국민의힘 그건 되게 정말 거슬렸거든요. 근데 뭐 목숨을 바친 대통령 없었다고 국민이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 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이승만 대통령님도 계셨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계셨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못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알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업적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텐데 솔직히 그렇게 표현한 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뭐 정당이나 세력들이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우리 탄기부 시절에는 정말 태극기도 길바닥에서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좀 살벌한 시기였지만 지금은 일상생활 할 때는 전혀 이제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전혀라는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더 살벌하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잡아가고 뭐만 하면 구속하고 우파면 구속하고 일단 우파면 구속해놓고 조사하고 재판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연예인들도 세무조사 이런 거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네, 그런 여러 가지 연예인 무슨 협회에 등록을 안 하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쵸. 그 협회 자체가 좌파 방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빠들은 뭐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여러 가지에 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애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내포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주는 씁쓸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건 이렇게 생각을 하건 거기에 대해서 알건 모르건 그 사람을 뭐 탓하거나 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뭐 아까 말했지 과대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과신하거나 네. 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말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참 지금 현재 뭐 페북이건 어디건 간에 그 얘기로 도배가 돼가지고 마치
문재인이 그 저항 세력처럼 급 등장한 뭐 우파의 뭐 마치 히어로 같이 맞아, 히어로. 등장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저는 약간 속으신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좀 저는 이번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우파 어떻게 보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지금은 집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태극기 우파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의 뭐 지금 4년,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외롭게 이 투쟁의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은 외면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일치하는 조금이라도 이제 일치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공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독하게 외롭게 투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표현이 어려운데 네. 뭐야, 끝이야? 우리가 좀 더 이게 조금 자중을 하고,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슬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한다 하면은 또 그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될 수 있는 나오냐는 뭐 가황이라면서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에 휘둘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태극기 이렇게 세력을 알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4년 이상 싸운 것을 안다면 국민의힘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다. 적어도 나 같으면 다른 식의 애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았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오나라면. 저거는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발언 아닌가? 저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바로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걸 안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그 콘서트는 그냥 콘서트로,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로, 그 사람의 말에 저 뿌리 끝까지 없는 바닥까지 파가지고 뭘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말한 그대로 맺힌 열매만 보십시오. 뿌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우파든 좌파든 상관이 없고 그거 행사로 인해서 그 콘서트로 인해서 우리 뭐 공무원 죽은 것도 뭐 묻히고 국민의 관심사 코로나 정치 방역 독재까지 다 묻혀버렸어요. 그 모든 관심을 앗아가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어쩌면 그 발언 역시도 우파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쏠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 뭔가 그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아니 그런 발언이 없고 그냥 단순히 무대만 하면 우파들이 열광하지 않겠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네. 그러면 너야 노래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또 아스팔트로 나가려고 뭐 하겠죠. 나는 이제 그런 고도의 뭔가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저 역시도 해석을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뭐 생각은 다 다양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무서운 거는 과신이라는 거야. 네. 전 또 한편으로 정말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또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투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치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싫어하던 정치판, 정치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각자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고 나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감정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보면 그 나오는 말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목이 집중된 것도 감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란 게 좋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나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은 정말 봐야 돼. 그 사물 한 가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지금 또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등이 좀 오싹했습니다. 네. 저는 우파 국민들께서 특히 페북에서 트럼프 나오나로 도배되는 걸 보고 솔직히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포스러웠어요. 저분들의 근데 의견을 대놓고 이제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렇게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맞을 수도 있잖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게 좀 우리가 사육당하고 있다? 훈련당하고 있다? 우파의 사고를 가지고 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심을 뺏을 수 있는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럼 절로 가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게, 이렇게 당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고도의 심리전. 얼마나 이슈가 많았어요. 특히나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할 수거리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입을 다 막고 오로지 모이면 나오나 우리 가왕 뭐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라가 미친 거죠. 네. 우파 국민들께서 그런데 휩쓸리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뭐 어제 뭐 연애 프로나 이런 걸 아예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틀면 다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난 이상 너무 무섭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또 소외받던 문화 계층이 또 떠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틀면 하는 거예요. TV 틀면. 저는 국민들 조련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련법으로 트로트 체크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사실 조금 그 미스터 트롯 특정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을 조금 뭐라 그러죠? 세뇌시키고 하는데 문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거.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이게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TV만 틀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얘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미스터 트롯밖에 안 본다. 근데 이거 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처리 좀 해줘요. 저 앞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편집할 구간이 너무 많아졌어. 좀 속 시원해요. 평소에 못하는 얘기 좀 하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냉소적이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저는 그게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또 워낙 재미있게 잘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나도 모르게 번뜩 머리에 드는 생각이 이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 매칭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골치 아픈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예능 프로, 그 특정 그런 뭐 가요 프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소식들을 더 모르게 되고 관심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 일에 관심이 더 멀어질 때 어떻게 보면은 더 뭔가 날치기 그런 악법도 많이 통과시킬 수가 있고 정말 무슨 문제들이 생겨도 이미 언론을 통제했기는 하지만 계속 그래도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완전 봉쇄해버리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뭐 뉴스도 물론 하고 있지만 거의 종편이건 뭐 아니면 지상파건 예능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보면은 저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 한심해요. 정말. 왜? 보면은 맨날 먹고 노는 것밖에 몰라. TV 보면요. TV에서 그것밖에 안 해요. 어떻게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맨날 뭘 먹으러 다니고요. 그렇게 먹으러 다녀요.
그래갖고 맨날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요. 누가 노래 잘하나 밖에 안 해요. 너도 나도 연예인 되겠다고, 너도 나도 뭐 가수 되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애들부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오디션 나와가지고 한 번 떨어진다? 걔도 평생 연예인 하려고 줄줄 따라다닐 거예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 5일 하고 나서 맨날 철에 놀러 다닌다고 이제 캠핑하고 있어요. 좀 찔리는데요. 캠핑을 한때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아니요. 이게 개인이 한 가지 취미를 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네. 방송, 케이블은 그러면 재미를 추구하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방송 전체적으로 방송을 이렇게 뭐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끌어가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고 뭐 시사 프로, 물론 시사 프로 해봐야 저 가짜 뭐 빨갱이들 프로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도 현저하게 줄었고요. 국민들이 사고를 이제 부추기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가 없어요. 보면은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먹고 놀고 즐기고 막 배짱이처럼 사는, 이거는 문화를 되게 여유를 즐기거나 취생을 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한 뭐 그런 투자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배짱이가 되게 하는. 그럼 TV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왜, 나조차도 막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TV 보고 있으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맨날 캠핑하는 거, 맨날 뭐 어느 집이 맛있는가, 뭐 누가 노래를 잘하나,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 애늙은이 소리를 듣고 태기 들고 있으면. 왜 문브레이커스를 좀 더 젊은 감각의 시선으로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오늘 딴 날보다 더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제가 말이 없어서. 네,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원래 말이 많으면 그중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정말. 고맙네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젖어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처럼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상황들에 대한 무서움? 뭔가 그 이면? 그런 거 우리가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문화의 힘인데, 그 문화의 힘을 우리가 탄핵 전국 때 이미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거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촛불을 미화하고 했지만, 지금 이거는 사람의 우민화 정책, 국민을, 매우 멍청이로 만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표현이 다른 거라고 해서, 받아들이시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할매 같죠? 아니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쪽이거든요. 네. 집에서 동생들이 이런 걸 봐도 그런 걸 왜 보냐, 적당히 해라. 솔직히 땡땡 트롯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도 워낙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저도 좀 몇 번 보기도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예병 걸린 애들 왕창 나와가지고 발언이 오늘 네. 엄청...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크게 될 애들이, 저는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요, 사실. 각층에서 각자의 소질이 있는 것을 이렇게 깨워주는 역할을 또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연예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애들이 전부 연예인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꿈이 다 연예인이래요. 맞아요. 유치원생,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뭐 국민학교 때도 있었겠지만요. 제가 딱 국민학교. 제가 그때입니다. 국민학교를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나이가 탈락하는 건가요? 전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저 진짜 저 졸업하기 딱 얼마 전에? 1년, 2년? 그때 딱 초등학교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기가 맞는 건지는, 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네. 그랬어요. 대통령이 네, 꿈이다. 맞아요. 변호사가 꿈이다. 의사, 군인, 뭐 이런 조금 뭔가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뭔가 장래희망으로 적고, 그림도 그렸잖아요. 막 군인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애들은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물질 만능주의, 돈 많이 버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줬다 보니까 뭐 연예인을 꿈으로 삼으면은 공부 안 하잖아요. 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을 잘 버니까. 네. 화려해 보이니까. 겉으로 봤을 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 멋있어 보이는 거에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뭔가 정말, 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겉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것만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 표현은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네. 그 말씀을 잘 꺼내신 게 또 그래요. 이제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의 장래 희망의 순위를 따지고 보면 경찰과 소방관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연예인, 뭐 그리고 크리에이터, 일명 유튜버죠. 유튜버 요새 떠오르는 장래 희망이래요. 하여튼 그런 게 많은데 선진국일수록 1위가 경찰, 2위가 소방관이랍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 사회는 사회의 정의를 우선시하는 나라가 경찰과 소방관이 많다 그래요. 그럼 자연히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 사라졌죠? 대통령이 타입되시면서 이 땅에 정의가 없다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우리 아이들은 그저 돈, 그저 멋있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런 거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사회 가치가 무너진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난 나쁜 범죄자 잡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네. 불 끌어가서 사람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들을 꿀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이 또 우리한테 있지 않나. 아니, 그러려면, 저희 빨리 어떻게 너무해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이 때에 본본을 조금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 할 일은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나이 때 정말 해야 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못하게 막는 이 지금 나라의 그런 상황이 참, 나라가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정치 철학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을 해 나갔으면 과연 최고님과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 본분을 망각한 채 애국 활동을 본분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생물학적인 본분인가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쉽게 답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없었으면은 시집 갔었을 것 같아요? 갔거나 아니면은 갔다 왔거나. 대부분 최고님은 저희 나이 연령대가 조금 그런 정년기잖아요. 이제 결혼 정년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뭐 어떤 가정을 꾸리고 뭐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좀 생각으로라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엄마가 돼야겠다. 근데 솔직히 근데 지금 어떤 엄마가 돼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당장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그런 평범한 삶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씁쓸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사 임기를 마치셨고 우리는 이 나라의 위기를 모르고 그냥 또 살아가면서 했으면 그래 연애도 하고 뭐 결혼 준비를 했겠고 저는 뭐 천지도 모르고 또 막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그랬겠네요.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많은 청년들이 청년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문재인. 네. 능력이 있어도 중국 폐렴 때문에 뭐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못 꾸리고 뭐 차일피일 미루는 집도 많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경제 침체로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당에서 일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뭔가, 당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계획하고 준비한 건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 안에서 생업과 애국 활동을 또 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러워요. 지금 많은 청년뿐만 아니고 막 전 국민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요. 우리 공화당 여기서 기운 잃지 말고 네.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이때 약간 에너지 비축하시면서 제가 이제 회의 때 국지전을 펼치자 말씀드렸는데요. 각 지역에 좀 타겟을 잡아보세요. 우리 에너지 좀 표출할 때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좀 김경수 잡으려고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목 따시게요? 그럼 나 하여튼 저기 김경수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다음 달에 김경수 이제 선고가 있어요. 네.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김경수가 어떤 반응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국민과 대표님이래. 입이 붙어가지고. 대통령님을 멀어지게 만든 게 김경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이 나쁜 범죄자가 도청에 있는 꼴도 보기 싫고요. 도민으로서 도정을 맡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요. 용납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이 경남도에 있는데, 이대로 절대 가만 안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겠지만, 한 달 전쯤 이제 그래도 한 달 동안, 일주일 다는 못하겠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정해진 시간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해요. 되든 안 되든. 밥 먹다가 막 은치게는 만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에 좌파, 단체장, 탄핵 국회의원, 또 사회주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좀 타겟으로 잡고, 그 앞에서 소규모 시위,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전국에서 다 일어나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도청 앞에서 문재인 퇴진하라 하면은 김경수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도청 앞에 가서 김경수 구속해라 하면은 김경수가 또 하겠죠. 전국에서 각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국지전을 해보는 것도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 해볼 텐데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언제 지원 올 거예요? 네. 우리 또 각자가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믿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할 텐데요. 이제 댓글에 올려주세요. 이제 약속을 다 올려주셔야죠, 그렇죠? 나도 하겠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개설해 보려고 했어요. 이제 저 그거 한다고 누가 오실 그런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럼 셀카로.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퍼뜨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자극도 되고.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너무 저는 이제 컴맹, 폰맹 의외신데요? 그래가지고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시당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해줘야지. 근데 유튜브로 하면은 이렇게 뭐 방송을 좀 또 하잖아요. 뭐 하루 만에 구독자 1000명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날 너무 내 탈로가 날 것 같아가지고. 침묵 시위 같은 거 하시면. 탈로가 날 거야. 그러면 또 조회수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입이 걸어요, 여러분. 탈로 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육두문자를 자제하는 선에서 해보겠는데, 거기에 문재인 씨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혈압 안 오르게. 그래요, 오늘 참. 네. 저만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요. 근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송 좀 해주십사 하고 편하게 무슨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 편하게 문재인 욕이나 하고, 이제 정권 좀 까면 되죠.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오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도 당원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셨을 거고, 저도 한번 돌아봤고, 우리 이렇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얼마나 또 자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탁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 뭐 다 떠나서, 태극기를 드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우리 같은 동지들께 하실 말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질문인가요? 사실, 참 좌파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배울 점이 많아요. 많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배울 점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까 제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의 괴물, 감정이라는 괴물. 근데 그 감정이라는 부분을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떼놓고 보면요. 좌파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저도 지적질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적질. 근데 좌파들은 정말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진짜 그렇게 잘 뭉쳐요. 어떻게든 막아주고. 근데 우리 우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면 쟤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간다면, 솔직히 좌파들 잘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가치관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더 격려해주고, 단점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그 내용인데도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적질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생산성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이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긴 한데, 좀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이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파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잘나서 망했다. 그럼요. 네. 그게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우파들 정말 뛰어나고 잘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점들 서로 보태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좌파는 자꾸 좌파라고 표현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종북 좌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갈아엎으려는 그런 불순한 좌파들을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생각수사인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분간께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저도 알아들었어요. 참.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요. 지금 거의 지금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강사라면 항상 있지만 항상 있습니다. 저는 어딘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모시기는 어려운 분이었어요. 네. 유쾌하고 간만에
저는 이렇게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격식 없이 그냥 좀 편하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많이 불편하셨나요? 아니, 오늘처럼. 저 오늘 너무 많이 내려놔가지고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왜 내가 손님같이 얘기하지? 감사드리고, 다음 패널분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참, 처음부터 같이 해온 여전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치지 않게, 아니야, 내가 더 잘래. 이렇게 했어. 너무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기운 잃지 않게, 항상 옆에서, 힘내라고 좀 응원해주세요. 우리 앞으로 평생 써먹어야 되는 친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혹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는 능력 있는 우파도 없다. 그리고 깨끗한 좌파도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일부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 능력 있는 우파 있다. 능력 있는 우파 우리 공화당. 그리고 깨끗한 좌파는 없지만 깨끗한 우파가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 공화당. 바로 우리 공화당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능력 있는 우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화당의 젊은 청년 당원 윤채원, 진순정이었고요. 깨끗한 우파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간 또 두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윤채원 씨는 앞으로 우리 또 아스팔트에서도 계속 뵐 거고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또 부족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울 것 같아. 마무리 인사 그냥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제가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워요? 아니 당원분들이 아쉽죠. 진순정 쟤는 저 혼자 떠들다가 끝난다 이러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진순정 최고위원님에 대해서 더 또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었던 또 유익한 시간이 아닌데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네, 또 지금 촬영을 또 잠시 이제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그런 마음 혹여라도 윤채원이가 배신을 때렸나 그런 생각을 부디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또 서로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윤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문브레이커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9호 1발 장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9호 1발 장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촛불 쿠데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단두대로! 이거 아니야. B. 문재인을 단두대로. 그럼 그대로 따라해야지.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긴다!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정신없어. 그래요. 네. 구독, 좋아요,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정신없어. 끝.